양악수술 부작용이요? 솔직히 신경 손상 빼고는 환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신경 손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박재봉 원장입니다. 우리가 양악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양악수술을 하면 연예인 고윤정 씨나 수지처럼 예뻐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랑 양악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양악수술을 하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의외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악수술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어떻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작용 말씀해 주시기 전에 네. 양악수술 하면 저도 차은우처럼 잘생겨질 수 있나요? 차은우처럼 잘생겨질 수 있나요? 그 얘기는 차은우가 해야지. 양악수술을 해서 차은우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차은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개선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이제 줄일 수 없는 게 머리통 이쪽이에요. 이쪽은 우리가 수술을 안 하죠. 그리고 그 밑으로 피부나 코, 입, 턱 이런 쪽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위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막 줄이면은 비율이 안 맞고 비례가 안 맞아서 더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뭐 느낌을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이해하오나 본인에게 맞는 목표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부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신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작아지고 싶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다 같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목표로 세워야 하는 것들은 본인의 한계 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차은우는 차은우만 되는 걸로. 물론 차은우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환자분의 얼굴, 환자분의 조건에서는 가장 심미적인 얼굴로 이제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 양악수술 부작용이 많다던데. 아무래도 양악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서 부작용을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신경손상이죠. 이게 일단 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신경손상. 양악수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경손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눈 밑에 이제 안화하 신경이라고 여기 광대랑 볼 요쪽에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하치조 신경이라고 해서 5번째 뇌신경에서 내려오는 분지가 아래턱 뼈를 들어가서 이 앞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신경이 우리가 아래턱 수술을 해서 턱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당겨지거나 손상이 되면 아래 입술이랑 턱, 치아, 잇몸 이쪽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이제 상악신경을 통해서 입천장 감각, 위에 잇몸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고 흔치는 않지만 하치조 신경이 분지가 돼서 내려오는 신경 중에 하나가 설신경이라고 혀로 들어가는 신경도 있어요. 실제로 신경이 완전히 분리가 되거나 잘리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되어도 수개월이 지나면은 다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이제 5년 막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가 50원짜리 동전 한 반만큼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마취가 덜 풀렸네 이런 듯한 느낌이 좀 장기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대부분 옆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도와주면서 개선되는 경우 혹은 이제 적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그 IVR인가? 이 방법으로 하면 신경을 아예 안 건드리고 수술이 가능하다던데. 흔히 아래턱 수술은 IVR라는 수술과 SSRO라는 술식이 있어요. 흔히 SSRO라는 술식은 이 신경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신경선 바깥쪽을 이렇게 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쪽도 얇게 분리를 하면 이 앞에 치아를 포함하는 이 골편이 움직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닫아서 고정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SSRO라는 방식이고요. IVR라는 방식은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신경선 뒤쪽에서 관절 앞쪽에서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게 저절로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IVRO 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90% 이상은 SSRO라는 수식을 쓴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 수식이 더 좋고 뛰어나다 그러면 그것만 쓰겠죠. 그런데 요즘 아직까지도 두 개가 이제 혼용되어서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둘 다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경 손상에 있어서의 어떤 우월성이 있는 건 아니고, 숙련된 의사가 본인이 숙련된 기술을 사용한다면 신경 손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출혈인데요. 환자분들이 신경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양악 수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출혈입니다. 그 혈액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제 머리예요. 그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심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뭔가를 잘못 건드렸을 때 출혈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무분별하게 양악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윤곽 수술을 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났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마취 사고이기도 했지만 출혈로 인한 사고가 꽤나 많았어요. 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지만, 출혈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출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서 CT를 찍거나 가상 수술을 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수술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면 출혈 양도 줄일 수 있고 안정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가상수술이나 이런 3D 분석 진단 등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도 언제든지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한 3-4달 정도는 코를 막 세게 푼다거나 아니면 입을 담은 채로 재채기를 세게 한다거나, 수술 부위에 있는 모세혈관이나 이런 혈관들이 압력으로 터져서 피가 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수술 관련해서 또 하나의 부작용은 감염이죠. 피부나 점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부 세계랑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차단막을 우리가 째서 벌려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배리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나 밖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수술방은 청결해야 하고, 수술자와 어시스트 모두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결하게 유지해서 수술을 잘 해도 궁금한 거 못 참는 분들, 창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수술이 잘 됐는지 거울 앞에서 입술을 이렇게 내려서 막 보세요. 잘 됐나? 그럼 이제 나중에 일주일 있다 오면은 실밥이 다 풀려서 막 뼈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무시무시한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수술 후에 댁에 가셔서 안정을 취하실 때는 거울로 입 안을 막 살펴본다던가 막 당겨본다던가 이런 일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처방해드린 항생제나 약들도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수술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경 손상이나 출혈, 감염 이러한 것들이 수술을 준비하시면서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이러한 수술 후의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구강암면외과 병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모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